오늘 주제는 기후변화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ESG 경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ESG 경영은 기업의 주요 기업 활동의 요소로서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항목이 등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60%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환경에 대한 부분이 ESG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환경 부분이 바로 기후변화와 맞물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얼마 전에 미국에서 폭설이 내려서 정전이 일어났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반도체 공장이 멈춰섰고, 이 반도체 공장에서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 생산도 줄어드는 그런 연쇄적인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기후변화가 이 산업 경제에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 이번 폭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의 기본적인 개념은 기온이 여름에 뭐 폭염이라든지 겨울에 혹한이라든지 평소와 다른 예전과 다른 어떤 기후변화인데요. 큰 개념은 장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기후의 평균 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입니다. 예전에는 눈이 안 내렸는데 눈이 막 많이 내린다 하는 것들이고,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결국 식량, 농작물이라든지 생태계 변화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빙하가 녹아나서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또 해일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기후변화는 결국은 이산화탄소 발생이죠. 탄소 배출 때문에 온실 효과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자연적인 원인이라든지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특징은 산업이 발전해서 이런 이산화탄소나 인위적인 물질들이 그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런 원인, 그리고 사회적 생태계 변화에 따른 자연 생태계의 변화, 그 다음에 이상 강우라든가 폭염, 뭐 가뭄, 혹한 이런 날씨의 변화도 충분히 특징이나 속성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의 발생으로 인해서 기온 상승,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지구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특징과 속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학급 효과로는 우선 목표가 기후 변화를 저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파급 효과 중에 기후 변화 저감을 위한 산업, 경제적인 쪽으로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서는 탄소 배출권, 신재생 에너지의 거래,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기산 산업들이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전기 자동차 쪽으로 보급화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요. 에너지 시장 쪽은 풍력, 태양광, 도력 등 옛날 그 화석 연료 탄소 배출을 하는 이제 에너지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큰 파급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방향성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온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후 변화에 따라 기업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 지금 올해의 뉴노멀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후 변화가 경제 기업 활동에 큰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ESG 경영 강화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자면 환경 경영, 에코마케팅, 또 기후 변화 대응이 회사 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산업 변화를 보면은 기후 변화 기반의 신사업들이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산업들도 빅데이터 기반으로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컨설팅을 한다든지 에너지 경제, 또 순환 경제, 또 함축 경제 또는 에코 투어리즘 새로운 서비스 등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기후 변화에 따른 또 품질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재예방 또는 매출 증대 등의 경영 품질 향상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융합 기술을 통한 녹색 산업은요, 지금부터 앞으로도 쭉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T, BT, NT 등 이러한 부분들이 산업에서 융합적으로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할 또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른 소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친환경 제품 소비도 증대가 되겠죠. 그에 따른 친환경 포장재, 또 분해성, 재질, 그리고 소비자 인식 및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요. 아주 다양하게 변하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기술 측면에서 보면요, 이제는 바이오 연료 시장이 확대되고 신재생 에너지 자원 기술 개발이 되고 기후 변화 대응 기술들이 이제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하나의 방향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을 텐데, 노력하는 데서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실제 실천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비되기도 하고, 근본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괴리에 의해서 그런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협약이나 규제들이 저희들이 있는데 과연 그걸 제대로 잘 준수를 할 것인지, 준수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는 에너지 및 식량이 국가안보 차원으로 등장을 하면서 아마 국가 간의 분쟁도 사실은 어느 순간에 발생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